1부와 2부에서는요 조폭의 역사를 한번 봤었거든요. 역사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성 과정. 생성 과정. 조폭 새끼들한테 무슨 역사가 필요해요. 저는 그 의미 부여하기가 영 싫어서 네. 한국 조직 폭력의 역사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네. 저도 초창기에는 조직 폭력 관련돼 가지고 쓸 때 책 그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한국 조직 폭력의 역사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무슨 조직 폭력배한테 역사라는 그런 그 거창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직 폭력의 생성 과정, 유래, 남상. 남상 했더니 내가 그 효시 남상 이런 말을 했더니 남상이 뭐냐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뿔에 돼 있는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조금 똑 떨어뜨려서 그게 흘러올라서 이제 강물처럼 된다. 그러니까 효시 이런 거 비슷한 게 이제 남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역사라는 말 안 쓰고요. 그럼 생성 과정. 예. 1부와 2부에서는 그 조폭의 생성 과정을 봤고요. 이번 3부는요. 저는 정말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교수님만이 알 수 있는 현황. 실제로 어떻게 지금 조폭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네.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무수하게 많은 조직에 무슨 생성된 거에 어떤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팔을 만들었느니 이건 저도 다 몰라요. 네. 당연히 모르고 현황을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 중간중간에 얘들이 어떤 태동 단계를 거쳤는지 아는 거는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잘 아시겠지만 조직 폭력배들의 무슨 파 이 파는 누가 이름 명명해 주는 건지 아시죠? 네, 수사관들이 정해줍니다. 바로 신문을 받을 때, 신문 조서를 할 때 그 네. 조폭들의 딱 상황을 보고 이름을 져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직 폭력배 이 각 파 있잖아요. 이 네. 파는 경찰들이 져주는 겁니다. 형사들이. 자 이제 범죄단체 구성죄로 이제 얘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을 다 잡아왔어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폭력배 이 관련된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들으면 거의 다 된 겁니다. 피해자 진술이 그렇게 받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보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쫙 잡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한테 이름을 줘줘야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하잖아요. 네. 이 범단 관련된 처벌 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인가 거기에 보면 범죄단체를 구성하면 최고 무기 사형까지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형법에도 이제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그런 명명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이름을 져주려면 쭉 잡아왔어. 자, 야, 니네들이 무슨 파냐? 이렇게 이제 형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조직 폭력배도 나 서방파야. 나 무슨 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미 기존에 이제 등록이 된 애들은 그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서방파 조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범죄 단체를 이제 구성죄로 이제 우리가 처벌을 하려고 그럴 때 이름을 져줘야 되잖아요. 네. 얘들한테 이름을 져줘야 되는데 이놈들한테 이름 이쁘게 져줄 필요는 없는 거고 경찰이. 네. 그러니까 물어봐요. 니네 무슨 파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럼 형사가 답답하니까 야, 니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누구야? 네가 누가 보스야? 그러면 이제 김말동이가 보스라고 손 들어요. 그러면 너네는 지금부터 김말동파야. 말동파로 정하는 거예요. 형사가. 네. 근데 또 누가 보스냐 그러니까 보스가 또 딱히 없어.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또 지들끼리 없어. 서로 지가 최고라고 그래. 그러면 이름 져주기도 곤란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얘들이 주로 놀았던 동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뚝방에서 굴러다니면서 놀았다 그러면 뚝방파로 져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이름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들 현황을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 조폭들 이름은요 두목 이름 아니면 걔들이 놀던 동네 이름입니다 거의가.
제가 지난번에 배차장파라 그래가지고 배차장판 또 뭐지 그래가지고 그때 또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그 일하는 배차, 차량 배차 이권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와 이름 진짜 막 서방파, 배차장파, 막 양은이파, 태촌이파 막 진짜 와 이름 짓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 아 근데 이름에 그렇게 형사들이 신경 쓰지는 않아요. 아는데 너무 장명이 재밌어요. 아 근데 너무 좀 촌스럽게 져준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얘들한테 이름을 아름답게 져줄 필요는 또 없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은 노블하게 놀았어요.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의정부 쪽에서 근무할 때는 의정부에 세븐파가 있어요. 내가 세븐파 정해줬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세븐파 왜 세븐? 그게 옛날에 그 이 주먹 좀 쓰던 분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 의정부 쪽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좀 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계보 있는 조직폭력배 그 부류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나름대로 독자 세력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포의 정춘식이 뭐 왕십리, 김남산이 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부류 비슷하게 이제 그 또 이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논두렁, 밭두렁, 깡패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이 먹은 그 세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세븐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그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생적으로 의정부의 이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그 이 깡패들을 그 제지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지역 애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세븐파를 결성을 했어요. 신세븐파라고. 근데 이제 그 신세븐파라는 이름을 내가 줘줬어요. 근데 뭐 세븐파가 원래 있었으니까 앞에다 신자만 붙인 거죠. 신세븐파. 그거 말고도 TDC파라고 내가 또 정해준 거예요. TDC파. 예, 그 스펠링으로 TDC파. 동두천. 그 형사들이 뭐 그렇게 네. 이름 아름답게 짓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또 이름 지면서 무슨 돈 받고 이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정력 소비할 필요 없죠. 잡아들이느라고 고생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제가 불러주는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 이 파 이름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참 촌스럽다 이 새끼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TDC죠. 네, TDC 통두천. 그래서 TDC. 저 왜 동두천이면 D인데 DDC. 그러니까 원어 발음이 통두천, 통두천, TDC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 TDC도 사실은 우리가 져준 게 아니라요. 네. 거기에 있는 모 고등학교 그 학내 이 폭력 서클 애들이 TDC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대산맥을 이루던 TNT파도 있었고 TNT는 폭탄이에요. TNT라는 폭탄, 네, 네,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네, 뭐 이런 거 그런 파가 있었는데 걔들은 TNT 애들은 이제 학교 폭력 서클로 있다가 소멸했고 TDC가 계속 잘 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름 붙여주기도 했는데 좀 조금 내게 좀 노블하죠. 조금 더 세련됐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네. 네, 조직폭력배의 이제 이 조폭 등록 현황은 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경찰청에서도 근무했으니까 알겠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네.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경찰청 조직폭력배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지 전국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그 조직폭력배 그 단이 아니면 그 단체가 아니면 전국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깡패가 그 조직폭력배가 전국구하고 전국구 아닌 게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죠?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얘들이 전국구와 전국구 아닌 거를 신경을 쓸까요? 얘들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 경찰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청 관리 조직폭력배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는 순간 전국구가 돼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나는 전국구다라고. 전국구가 왜 되려고 그럴까요? 아유 경찰에 등록된 그 범죄 조직이면. 그까짓 거 등록돼서 뭐예요? 저 지문 감시만 받고 통제만 받지. 저는 그들 사이에서 네. 전국구로 등록이 되면 교도소 어디에 가 있어도 나 어디야? 나 이를테면 서방파야. 나 양은이야. 이러면 다 통해요. 전국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서도 지들끼리는 전국구는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전국구로 등재시켜달라고 빽쓰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일원 내가 그 폭력반 형사할 때
검거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막 줘주면서 이제 그 첫째 딸이, 둘째 딸이, 셋째 딸이 내가 얘기했었죠. 네, 네. 뭐 쭉 계보도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실애기들은 그냥 이거는 넷째 딸이도 안 해주고 요것들은 폭력으로 이끌어 버려요. 위에만 범단으로 엮어버리고 그래서 다 구속시키고 나머지 부실애기들 꼬마들은 니네는 폭력으로 이 새끼들 그냥 불구속 벌금이나 내. 그거보다 더한 거는 그냥 그 껄렁거린 걸로 즉심 처리해. 얘들이 와서 난리 쳐요. 거기 왜 우리는 그 포함 안 시켜주냐고. 그 포함시켜달라는 얘기는 같이 구속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포함 왜 안 시켜주냐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아직 더 커야 돼. 예. 막 니네는 여기 계보도에 올라갈 정도 수준이 아니야. 사정을 합니다. 사정. 예? 그래서 이제 이 조폭들이 형사한테 유일하게 그 백 쓰는 게 그겁니다. 그 등재 좀 나 좀 그 등재 시켜달라고, 그 포함시켜 달라고. 우리 조직 좀 등재시켜 주세요. 아니 그 조직 속에 나도 좀 나도 좀 껴달라고 껴주세요. 그 조직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 내역 입적 좀 시켜달라고 나도. 입적이라는 표현이. 근데 그거 우리가 함부로 안 해주죠. 네. 아주 사정하면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조직폭력배 이 이름은 형사들이 짓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가 조폭 두목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노는 장소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이름을 집니다. 지금 교수님이 그때 그 생성과정, 조폭 네. 생성과정 하면서 이제 1기, 3기, 4기 네. 얘기하면서 현대 조직은 되게 조그맣게 좀 소규모화가 슬림화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파들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파는 늘어나는데 실제 조직원 숫자는 팍 줄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그들이 섭외를 받잖아요. 섭외를. 네. 섭외를 받아서 뭐 이를테면 어떤 그 종교 분쟁 같은 게 굉장히 심한 데 많잖아요. 네. 종교 분쟁이 있을 때 각 종단이 쪼개져 있을 때 어느 이쪽 조폭에다가 백이 들어와요. 이제 그 의뢰죠. 어떻게 보면 좀 그 으쌰으쌰 해달라고. 그럼 여기서 봤는데 자기 조직원은 한 실제로 지금 통제하는 조직원은 한 20명밖에 안 되면 20명 갖고 안 되겠거든. 그러면 그 조폭 컨설팅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조폭 복덕방. 복덕방이라는 전직 그 폭력배 출신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요. 요번에 한 50명이 필요한데 애들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저기 연락하고 섭외해서 모아서 50명 맞춰줘요. 그럼 반대되는 데에서도 그러니까 이 조폭 복덕방 하는 놈이 여기도 맞춰주고 저기도 맞춰줘요. 그러니까 무슨 용병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해줘. 양쪽 다 해줘. 이쪽에서 부탁 들어오면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고 저쪽에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맞춰줘요. 결국은 다 속는 겁니다. 내가 수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그 조폭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해봐야 복덕방 가운데 있는 놈이 양쪽 다 해줬기 때문에 얘들끼리도 조폭들도 약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미룰게. 니네들 좀 밀려줘. 그럼 그날 해요. 그 다음에는 야 우리가 다시 치고 들어가게 니네 빠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받아먹어요. 그렇죠. 매일 네. 매일 걔네들도 일당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면 돈을 그렇게 걔네들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네. 조폭들도 그렇게 짜고 해요. 큰 이권이 아니면 이걸 밀어붙여갖고 엄청난 이권이 우리한테 배당이 되는 게 아니면 돈 받고 하는 거는 서로 오늘 우리가 밀고 들어갈게 그러면 이제 쭉 밀으면 빠져요. 또 그러면 좀 이따 우리가 재반격 들어갈게 니네 빠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돈만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깡패 조폭들한테 일을 맡기고 의뢰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그 폭력 반장하면서 폭력배 관련된 그 직무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 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냐면 최근에 그 조폭들이 그 자기들의 경제 수단을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는 단계로 옛날에는 다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다 뜯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둘의 파 같은데 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 뭐 분업 종교 같은 경우도 거기 가기도 하고요. 또한 상업끼리들 뭐 그러니까 그렇죠. 큰 사업. 네, 큰 사업에 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군데군데 들어가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또 경계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절대 거예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네. 거고 그거 잘못하면 또 조폭을 그 돈 주고 고용한 것도 큰 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로 거꾸로 처벌받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등록 현황을 이제 쭉 들어가 볼게요. 네, 경찰청에서 일단, 갖고 있는 등록 네, 현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 조폭 관리 대장. 그리고 아까 전국구 얘기하던 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국구가 되면 어느 교도소에든지 지들끼리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구 하려고 애들을 쓰는 거고요. 서울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수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조폭 관리 대장에서 한동안 활동이 없는 조직은 또 경찰에서 털어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생기면 영입시켜갖고 등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일견 보면은 뭐 한 2000 한 제가 가지고 이거 있는 통계는 하여튼 2012년 13년도 통계 뭐 그 정도 통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서울이 한 27개 파 정도의 한 318명 이거 내귤러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318명이라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대로 거기 다리들 몇 다리들 다 떼고 그렇게 나서 따지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네,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행동파 대장 정도 되는 행동 대장급 정도 되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명하면 양은이파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른바 얘기하는 한번 설명했잖아요. 조양은이가 만드는 양은이파예요. 양은이파는 조양은이가 자기 아버지 제삿날 조직을 모아가지고 양은이파를 만들었어요. 원래 양은이는 조양은이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범호남파, 네. 범호남파의 오종철 밑에 있었죠. 맞아요. 오종철 밑에 있었다가 이제 이 양은이파로 이제 별도로 떨어지면 양은이파 한 28명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은이파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 서방파가 모여져 가지고 범서방파를 만들었죠. 네. 이건 김태촌이가 만드는 거죠. 네. 김태촌이가 만들었는데 이 범서방파는 언제 결성했냐면 89년 6월 16일 날 12시에 낮 12시에 파주 공릉동에 있는 축성 기도 대성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요. 종교 행사를 위장해 가지고 네. 위장. 파주 공릉동에서 축성 기도 대성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300명이 모여서 그때 결성한 게 범서방파입니다. 김태촌이가 만들었어요. 이 범서방파 속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등포에 남부시장파 있어요. 뭐 두목이 모식갱이 등 한 30명 되고 만보파 있어요. 오누구. 만보파는 또 뭐예요, 교수님? 만보파도 그 어떤 그 서울 그 영등포 이쪽 일원에서 활동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 방배동파도 있고요. 이게 범서방파에 다 흡수됐던 조직들이에요. 지금은 다 범서방파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 독자적으로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만보파 있고 뭐 방배동파도 있고 뭐 영등포 남부시장파도 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하여튼 범서방파, 양은이파 막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다 호남에서 올라왔잖아요. 양은이도 그렇고 네. 그 김태촌이도 그렇고 조양은이 뭐 김태촌이 이러다 보니까 원래 서울에도 또 이 조직폭력 그 토종 그 껄렁거리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좀 화가 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뭐 강남, 명동 뭐 돈이 흐르고 그들 말대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네. 그런 땅에는 저 이권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먹냐. 우리 토백이들 이거 뭐 먹고 사냐.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 쪼다 아니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만드는 게 서울연합파예요. 연합파. 서울연합파. 쪽수는 제일 많습니다. 94명. 서울연합파가 지금은 내가 얼마 전에 뭐 경찰청 그쪽에다가 살짝 알아보니까 서울연합파가 상당히 세다고 그래요. 강남 쪽에서. 왜 그러냐면 조양은이 김태촌이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연합파가 좀 설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화양파. 네. 화양동에서 노는 화양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미아리에는 옛날에 그 집장촌이 있었죠. 미아리 텍사스라고. 네. 텍사스파. 그다음에 두목 이름이 까불이에요. 별명이 까불이파.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글스파가 있었어요. 신촌 이쪽에 이글스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글스파가
사라지고 신 이글스파가 생겼거든요. 혹시 이글스가 그 연세대 앞에 이글스? 아, 그 인근 쪽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서울에 있는 상고 제약 중에 있던 그 불량 서클 12명이 만들었던 게 원래 이글스파였어요. 아. 그게 이제 조직폭력배로 변하면서 이글스파가 됐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 와야 되면서 신 이글스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잇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쌍태기파가 있어요. 쌍태기는 두목 이름입니다. 이거 얘 내 친구예요. 네? 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교수님 이럴 때 쓰는 거죠. 이거 실화입니까? 싫어합니다. 이게 미아리에 그 텍사스파가 있는가 하면 미아리 또 한켠에 이 쌍태기파가 있어요. 와. 네. 지금은 연락 안 하시죠? 싸움은 내가 훨씬 잘했기 때문에 형사가 됐겠죠. 예. 뭐 그다음에 뭐 두목 이름이 준이에요. 나처럼 아마 끝자리가 준인가 보죠. 우리 준이파도 있고. 아. 그래서 뭐 서울에는 뭐 27개 파를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이름 얘기 안 하셨으면 이거 뭐지? 라고 진짜 앞에 서두에 이름이 예. 좀 촌스럽다고 얘기 안 하셨으면 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강남만 먹으면 지금 이제 통일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 조폭 세계 통일했다 강남 먹으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산에 있는 그 칠성파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강남에 가고 전쟁 안 하고 싶어서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만 먹어도 먹고 사는데 하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여 안 하고 서로 터치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뭐 강남을 통일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조직폭력배 세계를 완전히 통일했다. 이거는 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볼게요. 저는 칠성파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조폭 이름이 조직폭력배 네, 그렇죠. 이름이. 이강환이 네. 도목 이름이 이강환이죠. 나는 그 이강환이가 99년 2월 23일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9년 2월 23일 날 의정부 교도소, 그때는 의정부 교도소 이름이 송산 교도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가 송산이었거든요. 지금도 송산동이라고 하잖아요. 99년 2월 23일 날 내가 폭력반장 할 때 그때 그 칠성파 이강환이가 출소하는 날입니다. 출소하는 날. 출소하는 날인데 앞으로도 못 볼 거고 뭐 아마 영원히 못 볼지도 몰라요. 내 평생 그렇게 까만 외제 승용차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앞에. 예, 그 뭐 무명 가는 길입니까? 우리 친구 가는 무명. 네. 우리 콘서트 할 때 식권 뭐 7만 원짜리 나눠줬죠. 그 무명 가는 길 그쪽에 보면 교도소가 있어요. 의정부 교도소가 큰 도로에서 의정부 교도소까지 쭉 올라가는데 한 300m에서 500m 가까이 될 거예요. 그 길 양옆에 까만 승용차가 쫙 다 양옆으로 줄 서고 차 하나마다 까만 양복 입은 새끼들이 전부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일렬로 부산에서 완전히 왔을 거 아니에요?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예. 다 부산에서 다 차 네. 끌고 와가지고 다다다다다 서 있을 예, 거예요. 서 있는 거죠. 그 두목께서 이제 그 출소하시는 날이라고. 99년 2월 23일 날. 네. 예, 그때 내가 폭력반장했는데 우리한테 지급돼 있는 거는 다 썩어가는 승합차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또 스틱이었겠다. 스틱이에요. 스틱에다가 그래도 마이크는 있었어요. 부르면 소리는 나갔잖아요. 야, 이거 나가잖아요. 위 울리는 거 있었고. 그거에다가 내 형사들 그 폭력반장 밑에 형사들이 6명 있었어요. 우리 형사들하고 신고받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그거 불었잖아요. 윙윙윙 울리면서 마이크 들고 야 이 새끼들 안 들어가? 다 들어가. 차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안 들어가 나와 서 있지마 막 그러는데 소리 빽빽 질렀던 차 세우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소리 꽥꽥 질르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왱왱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했겠지. 네. 두목을 이제 영접해야 되는데 예, 불편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좀 직급이 있는 친구가 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타협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빠져갖고 가면 남양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의정부 시내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니네 나오면 바로 우회전해서 바로 고속도로 타고 전부 빠질 거지 하니까 약속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빠져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근데 다시는 또 이런 장면도 없겠죠, 교수님. 요즘에 누가 이렇게 조폭 두목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들도 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강환이는 딸 시집 보낼 때도 그 예식장 인근이 전부 마비됐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그 조직폭력배들이 다 까만색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또 형사들이 긴장해갖고 형사들이 그때는 전부 다 예식장 주변 가서 전부 막 형사들이 근무합니다. 네. 또 왜 그러냐면 각 파끼리 모여갖고 또 거기서 사수하는 걸로 그쵸. 또 전쟁할까봐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가 칠성파입니다. 네. 196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저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피난지가 되면서 6.25 때 각종 미제 물건 이런 게 막 밀수되고 막 밀거래될 때 그때 이권이잖아요. 그게. 예, 그쪽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게 칠성파예요. 근데 그 칠성파가 한 58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보다 좀 줄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칠성파하고 양대산맥이 하나 있죠. 20세기파. 아, 저 부산 이것도 20세기파가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네. 그 친구라는 영화 네.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20세기파하고 양분돼 있었는데 20세기파는 나중에 또 신 20세기파로 또 분류가 돼요. 원래 조직원이었던 김모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칠성파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형사들이 좀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별도의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데 요 놈은 원래 칠성파 조직원이었던 놈이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분가했으니까 너는 신칠성파 신자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귀찮아서. 네. 사실은 나도 그래서 신세븐파를 붙여준 건데 20세기파 했다가 거기에 있던 조직원이 나와서 분가하니까 신 20세기파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근데 제가 참 이름 성의 없이 지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서울보다 부산 이름이 조금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칠성파, 20세기파 이렇게 막. 아유 아까 저 서울에 남부시장파 만보파도 있잖아. 그 아까 영등포 남부시장에서 노는 애들은 남부시장파고 만보 이 별명이 만보야. 만보파고 뭐 방배동에서 놀으니까 방배동파고 이름 참 쉽게 지죠. 네. 칠성파는 이제 그렇고요. 또 온천장파 있어요. 부산에 온천장. 동네 온천만 유명하잖아요. 온천장 인근에서 노르니까 온천장파. 그다음에 이제 용호가 나와가지고 다시 재건했어요. 재건 용호파. 두목 용호가 다시 나와서 재건을 해서 재건 용호파. 너무 웃겨 어떻게? 형사들이 또 번뜩이는 기지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목이 동석이니까 동석파. 아. 그다음에 연산동에서 노르니까 연산동파. 또 그 두목이 병철이에요. 우리 병철이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00번지파. 300번지. 300번지 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번지 수가 딱딱 끊기죠.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끊기는 거는 대체로 어딜 것 같아요? 집장촌입니다. 아. 대체로 집장촌 있는 데가 번지 수가 딱딱 끊겨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들도 뭐 이를테면 미아리 뭐 588이라든지 그건 588번지였기 때문에 네, 588이고 이제 뭐 완월동도 있고 뭐 부산 뭐 이렇게 300번지파 이게 끊기는 데가 이제 집장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태가 많아 유태파. 별명이 물개인데 물개파.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쪽에서 노르니까 고속터미널파예요. 그 다음에 영도다리 인근에서 노르니까 영도파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살았던 고향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직. 거기 유명하죠. 그 충북에서는 그래도 아치들이 거기 많죠. 예. 근데 항상 기억에 역에 많이 몰려 있었고. 그 역에 굴러댕겨요. 대체로 역에 네. 애들이. 역하고 터미널 쪽이 확실히 사람이 많은 곳. 그쪽이 그래도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무리를. 네. 그래서 이제 걔들이 고속터미널 쪽에서 많이 굴러댕겨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파 만들어줬고 네. 영도파는 영도다리 인근이니까 영도파인데 이거는 칠성파 부두목 출신 천모 씨가 창단한 거예요. 영도파. 예. 그래서 뭐 부산도 만만치 않은 서울 다음으로는 돈이 많은 곳이죠. 네. 밀수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도 사실 되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대구. 경기도. 대구로 갈까요? 네. 경기도 먼저 할까요? 대구로 가죠. 뭐 네. 쭉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네. 대구는 아까 부산이 한 20개 파에 260명 정도라고 했고요. 대구는 한 15개 파에 한 353명 정도. 자, 대구 동성로에서 들어오니까 동성로파예요.
네. 예, 동성로. 이건 그 오모 씨라고 동성로 두목 유명합니다. 한 98명 정도로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은 더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칠성동에서도 그러니까 칠성동파예요.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치고 뭐. 그다음에 노타리 쪽에서 굴러다니니까 로타리파. 상어파는 나 이거 잘 못 찾아봤어요. 전부 장사하는 놈들인지 상어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대파는 이름 같습니다. 네. 서부 쪽에서 노니까 서부파, 범어동에서 노니까 범어동파, 신암동에서 노니까 신암동파, 칠곡동에서 노니까 칠곡동파, 향촌동에서 노니까 향촌동파. 대구 경찰. 대구 경찰들이 상당히 게을러요. 이 장명을 함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져준 것 같기는 해요. 전부 보면은 그 동의야. 동네 이름이에요. 아마 그 지역적인 그 형사들 특성 같은 것도 특성도 있나 봐요. 게을르다는 건 농담입니다. 우리 저 형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대구도 이 조직폭력배 관련된 수사는 알아주는 네. 대구청 알아주는 데입니다. 맞아요. 네. 경북에도 한 7개 파에 한 284명 정도로 이거 보고 있는데요. 네. 시내에서도 그러니까 시내파 한 50명 돼요. 네. 어디 시내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삼거리에서 노르니까 삼거리파. 80파도 있어요. 803 인근. 대명회가 있어요. 대명회가 한 60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안동에 있습니다. 이건. 예, 대명회는 이건 마치 그 야쿠자 이름 비슷하게 들려요. 네, 무슨 저도, 회 네. 이렇게. 대명회가 있고요. 구미에 가면 금오산 있잖아요. 네. 금오산파 있어요. 예. 그다음에 포항에는 일심회가 있어요. 이게 약간 진짜 아까 네. 교수님이 회자가 들어가니까 네. 일심회 이게 경북 쪽인 회가 들어가니까 무슨 야쿠자 조직같이 들리죠. 아까 저 대구 향촌동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1970년도에 두목 박모 씨가 만드는 거예요. 향촌동파 대구 동성로파는 오모 씨라고 내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경상남도도 11개 파에 한 200명 남짓 된다고 합니다. 거기 뭐 양철파가 있어요. 양철파가 있고 영호파는 이름 같아요. 네. 프라자파는 아마 내가 생각한데 프라자 무슨 프라자, 무슨 프라자 거기 거 같고요. 울산에는 또 목공파도 있고 울산에는 또 신역전 쪽에서도 오는 신역전파도 있어요. 그다음에 밀양에는 영성파라고 있어요. 영성파? 밀양 영성파. 그다음에 마산에는 북마산파도 있고요. 그래서 경남 쪽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밀양이 고향인 우리 박 PD가 밀양 영성파를 몰라. 아니 선량한 사람들은 교수님 잘 모릅니다. 선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밀양 영성파 몰라요? 조직폭력이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그게 영성파예요. 밀양 영성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피디님. 경남 쪽에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서울보다 더 큰 데가 경기도죠. 네. 예, 역시 규모가 큽니다. 23개 파에 한 500명 남짓이라고 해요. 와, 많네요. 그러니까 많죠. 경기도는 누가 뭐래도 수원 쪽이 제일 세겠죠. 네. 예, 수원은 1970년대 수원파가 생겨요. 네. 그게 최모 씨라는 그 두목. 이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내가 말 못하겠는데요. 이 수원파 이 최모 씨가 수원파를 만드는데 1970년도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면 71년도 4월 달에 수원 촌놈이 워커힐로 올라와요. 워커힐. 서울 워커힐 카지노를 가가지고 그때 돈으로 300만 원 잃었어요. 와. 뿔딱지 엄청났죠. 네. 그래갖고 50명 조직원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꼬장 죽여서 이른바 난장 죽여가지고 180만 원 되찾습니다. 120만 원만 잃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와. 그 최모 씨 1970년대 수원파. 근데 이제 그 수원파가 이제 끊어지면서 분파가 되는데 그게 남문파, 수원 남문파. 또 수원에 북문 있잖아요. 네. 북문파. 그러니까 노는 동네가 이제 그쪽으로 논다고 그랬잖아요. 남문파는 한 60명 남짓 되는데 차모 씨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두목이에요. 북문파도 한 6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83년도 12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유흥가 그 주변에 돌던 사람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조직폭력배들을 쭉 하다 보면 웨이터, 술집 웨이터 영업부장 출신들이 조폭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진짜 남문파, 북문파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전파도 있죠. 수원 당연히. 수원역 그다음에 메탄동 메탄파도 있어요.
메탄파는 뭔지 모르게 냄새 나는 느낌 들어요. 메탄가스. 메탄파가 나중에 이제 구사거리파로 바뀌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경기 쪽에는 안산의 원주민파 있어요. 안산에 원래 살던 주민들 토백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 쪽에 이 외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영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 원주민파 있고 그 뭐 한 30여 명 남짓되고요. 평택에는 유명한 그 조폭이 있어요. 청화 위생파. 이름 딱 들으니까 청화 위생파 어떤 느낌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중국 쪽 느낌 청화 위생파. 아닌가요? 물수건 같은 거 생각 안 들어요? 그거예요, 교수님? 물수건 뭐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안주 물수건 그쪽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안산에는 안산 전주파도 있고요. 네. 안산 목포파도 있고 주택파도 있어요. 안산이 생각보다 깡패들이 많습니다. 이 조직폭력들이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안양에는 이제 이 학생 그 서클 불사조가 있었는데 얘들이 AP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APP 만들었다가 진짜 AP 불사조 신파 뭐 이렇게 어려운 만들었고요. 성남이 셉니다. 성남에 국제 마피아파 있어요. 이름이 국제 마피아. 네. 그다음에 성남 종합시장파 있어요. 네. 종합시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란시장 있잖아요. 모란시장파도 있고 성남 관광파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가면 애양회가 있어요. 애향회. 예. 우리 동네는 못 들어와 이 새끼들아. 그 동네 세력들이 애양 우리 동네를 아끼는 애양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찰이 너네 이런 조직폭력 왜 만들었니? 그러면은 저희 고향을 살아겠어요. 뭐 그러니까 타 지역이 침범 못하게 한다는 그런 그 기치 아래 세운 파도 있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장에 가면 청개구리파 있어요. 예. 말 더럽게 안 듣는 모양이 청개구리파. 여주에 이제 희망상조회가 있어요. 희망상조. 그 마치 장례식장 그 상조회 같죠. 그다음에 이천에도 애양회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파가 있고요. 새생활파가 있고요. 설봉파가 있어요. 이천도 많습니다. 이천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네. 조폭의 성지라고 불리지만 먹을 게 없어서 임금님표 쌀만 먹으려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내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광명의 사거리파 있고요. 의정부 신세분파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거 제가 네. 입적시킨 애들이 네. 있습니다. 광명에 또 불추리파 있어요. 불추리파. 불출입파. 이 불추리 별명이 이 불추리가 못난이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불추리파 있고요. 뭐 평택 안중파 있어요. 평택에 안중리 있잖아요. 아, 예. 타이거파 있어요. 평택에 타이거파. 군포 역전파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천 연합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경기도 쪽에도 만만치 않게 많은 이 조직폭력. 근데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근무하셨던 경찰관 분들이 내가 이름 져준 조폭들의 이렇게 그 보면서 이거 내가 장명한 거야. 내가 그렇죠. 형사들이 위대한 장면가라니까. 그래서 뉴스에 딱 나올 때 아 쟤네들 내가 이름 졌는데 이렇게 생각. 우리 그 얘기 많이 해요. 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주 스포츠파 있어요. 파주 스포츠파 두목이 별명이 돼지꼬리인데 돼지고. 예. 내가 그 파주 스포츠파 두목 그 걔를 파주에 가서 그 눈사롱에서 직접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백모 검사가 의정부지검에 있었는데 그 검사가 이 검정고시 신문 배달하면서 어렵게 크면서 검사가 됐는데 신문 배달하고 막 이러면서 우유 배달하고 그럴 때 이 폭력 배달한테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그 검사가 아주 이 조직 폭력 배달하면 이를 득득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 백모 검사가 그 검사가 한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반장이었나 형사 반장. 김 반장 내 조폭 새끼들 설거지 좀 해야겠는데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한수이북 쪽에 있는 각 그 경찰서에 있는 강력 형사들 그때는 이제 폭력반 형사들이라고 그러죠. 네. 형사들을 수집해가지고 거의 싹 쓸었어요. 그때 이제 의정부 세븐판이 뭐니 싹 쓸었고요. 그때 내가 파주 스포츠파 얘를 그 파주의 그 문산 쪽에 있는 눈사롱 가서 현장에서 내가 내 손으로 따가지고 왔어요. 예, 구속시켰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제 백모 검사가 그만두고 나갔는데 이 조직폭력배들을 고문하다가 그 죽게 만들었던 홍모 검사 구속돼 가지고 옷 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 검사가 홍모 검사가 백 검사 다음에 이 사건을 맡았는데 거기서 종료해야 되는데 의정부 지검에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서울 가갖고 다시 거기서 잡아들여갖고
수사관들하고 수사하는 과정이 때려가지고 조폭이 죽는 바람에 검사 옷 벗은 홍모 검사 사건도 있어요. 그게 유명한 이제 사건인데 그때 우리가 잡아들였던 파주 스포츠파 애들 사건을 그 적정히 처리하고 남겨뒀다가 가져가는 바람에 그런 그 사달이 났어요. 아예 거기서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조직 대한민국 경찰은 항상 그 범인을 검거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돼 있죠.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는 어느 경찰서 무슨 과에 근무하는 무슨 형사 김말동에다 얘기한 다음에 신분증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란다 원칙 가지고 너를 범죄단체 구성죄로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한다.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다음에 구속적 부심 뭐 체포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 등등 하잖아요. 미란다 원칙이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네스트 미란다가 그 강도 강간범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러면 과연 조직 폭력배를 검거하면서 이런 물덩어리들 깡패 새끼들을 검거하면서 당신을 무슨 죄로 체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씨알이 맥힐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현실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걔들한테 고지하는 순간 전쟁에 쌈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칼침 맞아요. 일단 먼저 잡죠. 두들겨 잡아놓고요. 미란다 원칙 그 규정이 있어요. 미란다 원칙은 사정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안 하고 지체 없이 그 나중에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면 돼요. 네. 체포 먼저 한 다음에. 물론 일반 그 어떤 그 범인들 다른 범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를 무슨 미란다 원칙을 신사적으로 고지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깡패 관련돼서 미란다 원칙 그 얘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강형사 생각이 좀 나는데 원래 이제 이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해가지고 이 송치를 하면 꼭 변호사를 막강한 사람들을 사요. 돈은 많잖아요, 그놈들이. 야, 누가 하나 달려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부시래기들이 어떻게 해서 돈 마련해가지고 와서 막 변호사 세게 산다고. 그럼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알잖아요, 변호사들도. 네. 니네들 검거할 때 미란다 원칙 얘기했니? 그 새끼들 미란다 원칙 모르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조폭들은 똑똑해져서 미란다 원칙 다 안다고 그래요. 요즘 거의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하긴 뭐 옛날에 내가 그 저 가평에 그 청소년 수련원에서 그 새끼들 그 저 합숙 그 조폭 합숙 훈련할 때 내가 쳤거든요. 그 쳤더니 압수하면서 보니까 그 소강당에 법전이 나오더라고. 법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빨간 줄 쳐가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강의도 해 지들끼리.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형사들이 잘 안 한다. 또 속성상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변호사들이 알으니까 항상 물고 늘어지는 게 미란다 원칙 고지받았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깡패 새끼가 뒤지게 맞았잖아요, 현장에서.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네. 덤볐으니까 그건 때린 거 아니에요? 제압한 겁니다. 격투 끝에 체포한 거죠. 네. 격투 끝에 검거하는 과정에서 형사가 개인보다는 좀 세게 써야지 잡으니까. 그렇게 이게 참 자꾸 얘기하면서도 나도 웃음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그걸 알으니까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저 그런 말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판정에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내가 강 형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체포하고 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했냐 그랬더니 우물쭈물해요. 느낌이 싸하더라고. 야, 체포하고 난 이후에도 지체 없이 하기만 하는데 체포한 이후에 조사받기 전에도 너 빨리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이 안 난대 복잡해서. 나 걱정 엄청 했어요. 이거 문제 생겼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하고 체포하면 잘 아시다시피 절차 위반은 그냥 무죄로 내보내요. 네. 걱정되더라고. 이거 법정 가서 이제 근데 이제 갔는데 재판 회부하는 날 이제 증인으로 또 불렀어요. 그쪽 변호사가 우리 강 형사를. 나도 따라갔죠. 가서 불렀는데 우리가 참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강 형사는 우물쭈물하면서도 끝까지 했다고 우기겠죠. 그렇죠. 네, 했습니다. 나는 뭔 죄로 폭력으로 체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기겠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자기 의뢰인한테 반대 신문하는 거예요. 이제 미란다 원칙 관련된 거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깡패가 저는요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두들겨 맞으면서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체포하면서 욕만 엄청나게 했어요. 그 욕은 어떤 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강 형사 그랬다는 거예요. 야이 돈 있으면 변호사 사고 없으면 말고 발로 밟아놓고 돈 있으면 변호사 사고 없으면 말고 너는 깡패 새끼라서 체포한다.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등등을 했다라고 그 걔가 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하는데. 돈 있으면 사고 말고는 변호사 선임할 수 고지. 있다. 예. 네. 그다음에 너 뭐 깡패 뭐 테러- 무슨 죄로 사람 때린 걸로 체포한다. 범죄 사실 고지했죠. 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변호사 살 수 있다고 얘기했지. 하고 변호사 싶은 말, 선임할 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변명해야지. 변명하려면 해 시켜. 그리고 너 인마 이거 변호사 잘 사면 구속적 부심 체포 뭐 이제 적부심에서 나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개새끼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범인이 얘기했어요. 범인이. 변호사가 순간적으로 우리 노래지더라고. 결국 더러운 방법으로 고지했지만 미란다 혼자 고지는 한 거예요. 그래서 강 형사가 면하기는 했는데 징계는 했습니다. 경징계는 했습니다. 절차는 위반이 아니라서 기소하는데 무리는 없었고, 우리 강 형사 이거 매일 듣는다는데 네가 그러는 바람에 그때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가. 우리 강 형사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와. 공인 5단이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 몇 번 들어도 맨날 이거는 내가 하여튼 진짜 생각할 때마다 웃는데요. 그 변호사는 괜히 반대 신문한 거예요, 그거. 근데 걔는 이제 욕한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건 이 돈 있으면 변호사 사고 없으면 말고 다 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 형사님 머릿속에는 이미 다 들어있어.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중얼댄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답게 표현은 못하고 욕하면서 고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 형사 저 경징계는 먹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다 진짜. 뭐 얘기하다 지금 글로 빠졌죠? 아까 파주 스포츠파 얘기하다가. 스포츠파 얘기하다가 걔 검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뒤늦게 고지는 했습니다. 일단 체포해놓고 일단 체포한 다음에 조직폭력배들은 대체로 체포해서 그 형사기동대 닭장차에다 밀어넣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고지합니다. 그 대체로 그래요. 근데 막 영화처럼 아까 또 국가대표까지 하셨댔잖아요. 진짜 막 싸워요. 치고받고 하죠. 덤비면 하죠. 거기다가 걔들이 또 이 연장 들고 덤비면 상당히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걔들 검거하러 갈 때는 뭐 요즘에는 권총 차고 나가서 하는데 권총이 부담 가니까 형사들이 간만에 한번 좀 몸 좀 풀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형사들은. 그러니까 이 삼단봉 같은 거, 그다음에 가죽 장갑 딱 끼고 또 그 찔리는 거는 불편하니까 들 수 있으면 겨울에 가죽 장갑 입고 가죽 점퍼 입고 훨씬 낫거든요. 가죽 점퍼 입고. 그다음에 항상 형사들 이 얘기는 해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문지 깔으라는 그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심장 쪽하고 목만 보호하면 안 죽거든요. 그래서 원래 심장 쪽에 있는데 그 지갑 같은 거를 나는 습관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두툼한 지갑을 갖고 다닙니다. 돈은 없어요. 여기 칼 들어와도 안 들어갑니다. 방검복 입으시지. 그때는 방검복 같은 게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습관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형사들이 하죠. 네. 혹시 보고 계시는 형사분들 꼭 나가실 때 방검복 꼭 입고 나가세요. 요즘에는 방검복도 다 지급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 때는 방검복이 지급이 안 됐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지 깔아고 그게 뭐냐면 여기다. 신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여러 개를 겹쳐서 깔으면 칼 안 들어가요. 여러 개를 깔으면 그럼 좀 답답하긴 한데 배 부위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 깔아 얘기하고 갈까요? 이제 어떤 이 칼을 들고 인지를 잡고 있거나 대치 상태에 있으면 누군가는 치고 들어가야 선빵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 막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반장이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애들한테 야 신문지 깔자 그러면 은어예요 알아들어요. 그럼 막내가 탁 뛰어내려 가고 신문지 구해와요. 신문지 구해오면 이만큼 구해오면 신문지를 차곡차곡 이제 반장이니까 나 많이 깔아봤어요. 여기다가 쫙 깝니다. 한 20장 정도 깔으면 도톰해요. 이 깔고 딱 이렇게 여미고 딱 가죽 장갑 끼고 딱 들어가면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 신문지 깔아 형사들 사이에 신문지 깔아가 이제 그런 겁니다. 참 신문지 많이 깔아봤어요. 저는 듣는 내내 계속. 나는 그 흉터투성이잖아. 여기 다 흉터투성이잖아. 내가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많이 공격당해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제 농담입니다. 그 스포츠파 얘기는 그만하고요.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네.
인천 만만치 않은 곳이죠. 드센 곳입니다. 항구 도시고 그런 데가 세지 않습니까? 인천도 대충 한 11개 파에 한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은 6.25 나고 나서부터 이제 황해도 쪽에 있는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던 곳이에요. 네. 황해도 분들이 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호남 이쪽이 또 유입되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인천이 생각보다 터가 좀 센 거고요. 인천은요, 1974년도에 그 김태촌이가 그 호텔 있는데 그 진출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어요. 아, 인천 셉니다, 생각보다. 네. 향토 주먹들이 굉장히 인천이 센 곳이에요. 인천에는 유명한 게 이 두목 이 최모 씨가 만드는 꼴망파가 있어요. 꼴망파. 이건 또 뭔가요, 교수님? 꼴망파가 뭐예요? 꼴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냥 꼭 그 왜 어부 같은 느낌 생각이 나는데. 뭐 풀 베고 오면은 낫 하나 더 걸치고 메고 댕기는 그 꼴망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꼴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우리 선배가 안 살아 계셔서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평 시장파 있어요. 부평의 시장, 네. 부평 시장, 뭐 그다음에 부평 신촌파도 있고요. 근데 이 부평 신촌파는 그 두목이 유모 씨가 있었는데 나중에 부평 19파를 만들어요. 그 신촌파에서 19파, 부평 19파로 분파돼요. 88년도 올림픽 열리네. 그래서 굉장히 세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파 있어요. 선장 출신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주안 쪽에 19파가 있고요. 예. 19파가 뭐예요? 이 조직폭력배들은 툭하면 그러잖아요. 형님, 우리 식구들 좀 먹고 살죠. 쟤 우리 식구인데 네가 왜 때렸어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식구, 가족. 식구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우리 식구, 뭐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조폭들이 이런 이름을 붙이니까 좀 19파. 19파. 주한 19파. 이게 최모 씨라는 사람이 주한 19파 만드는데 이 사람이 유흥업소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조직폭력배를 결성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 쪽은 이렇게 가고요. 이거 뭐 자세히 다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한 몇백 개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쪽으로 좀 가면은요. 대전은 조금 이제 뭐 제 고향이기도 한데 대전은 1970년대에 쪽제비파가 있었어요. 쪽제비파. 아. 서모 씨가 이 두목인데 족제비파. 족제비. 된소리를 많이 해요. 브리핑을 뿌리핑이라고 그러고. 족제비파. 서모 씨가 하는 족제비파가 있었는데 유명합니다. 족제비파는 70년대에 속리산 카지노 살인 사건 일으켰던 그쪽 그 부류예요. 그다음에 이제 족제비파가 있었는가 하면 한쪽 그 양대 산맥으로 목포내기파가 있었어요. 목포내기파. 그 서양 내기야. 쟤는 뭐 동양 내기야. 무슨 내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출신 이런 게 내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족제비파가 서모 씨가 두목으로 있는 그 족제비파. 그다음에 이제 목포내기파. 아마 내가 볼 때는 목포 출신인 것 같아요. 김모 씨가 있는데 양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족제비파에서 분파가 나와요. 김모 씨가 진술파를 만들어요. 진술파. 이건 진술파도 내가 알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 새끼 맨날 잡혀가고 진술만 해서 진술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김진술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내가 보기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포내기파에서는 또 누가 분파가 되냐면 김옥태라는 사람이 만든 옥태파가 나와요. 예, 옥태파. 나중에 옥태파가 제일 셌었습니다. 예, 옥태파가 나오고요. 대전은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유성파 뭐 무슨 파 해가지고 지금도 꽤 많은 유성온천 막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충남 대천에도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인데니까 돈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태양회야. 태양회. 대천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태양회지. 그다음에 이제 아산에는 태평양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태평양은 아산 쪽에 나이트클럽일 가능성이 횟집 아닐까? 횟집일 수도 있겠다 진짜. 이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뭐 대전 쪽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토록 좋아하는 충북입니다. 충청북도. 거기도 한 23개 파 정도 돼요. 한 300여 명, 4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대전에서 족제비파에서 분리된 진술파가 글로 진출해요. 진술파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충주가 대한민국 국토의 배꼽이에요.
그 가장 지리상으로 보면 배꼽 역할을 해요. 네. 그 충주 이 배꼽이 되는데 중앙에 그 중앙파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파가 있어요. 예산파. 네. 그럼 충북에 왜 예산파가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충남이 충주 쪽에 예산파가. 네. 왜 그러냐면 사과 때문에 교류가 됐다고 그래요. 아. 예산에도 사과가 있고요. 유명합니다. 예산 쪽도. 네. 그쪽하고 교류되면서 이건 상인들 관계에서 생성된 걸로 보입니다. 아. 예산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는 원래 불량 청소년들이 만들었던 야망파가 있었어요. 야망파. 야망파가 나중에 뭘로 이게 이어지냐면 시라소니파가 89년도에 최모라는 그 두목이 만들었고요. 파라다이스파가 양립돼서 여기는 8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김모 씨라는 두목이. 그다음 뭐 화성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가파도 있고요. 조가파. 그래서 충북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제가 좀 빼드렸습니다. 제천 쪽에 만만치 않은 그 이 조직폭력 빼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제천 쪽은 아무래도 항의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방송을 들으면 논두렁이나 밭두렁 쪽에 가깝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나왔습니다. 아까 울산 빼고 간 것 같은데 울산에도 광역시니까 한 5개 파 정도 있는데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역전에서 노는 사람들 신역전파, 방어진 쪽에서 노니까 방어진파. 방어진파. 그다음에 목공파가 아까 있었죠. 네. 신목공파 뭐 이렇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이거는 네. 이제 워낙 센 데니까 그 뭐 좀 늦게 하고요. 강원도가 있어요. 강원도 강원도도 그 13개 파에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 아마 동기파라고 하는데 유명합니다. 동기파 강원도 쪽. 이건 아마 내가 생각 건데 유래는 모르겠는데 깜빵 동기 아닐까요? 동기파, 아파치파, 아파치. 박중근파, 박충근파, 성태기파, 저는 이게 종로기획파. 저 이게 제일 웃겼어. 종로 왜 강원도에 뜬금없이 종로기획파가 있냐면 이거는 아마 강원도에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 간판 뭐 이런 쪽에서 종사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종로기획파. 그다음에 남부파. 그다음에 동대문파. 그러니까 서울에 진출했다 내려간 사람 동대문파. 그다음에 이양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서상진이가 있고 명진이가 있어요. 네. 예, 강원도도 많습니다. 내가 이 조직폭력배들끼리는 그 서로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요. 의정부 신세운파 애들이 이제 그 경찰 말로 후리가리 일제 단속을 한다, 후리가리 한다, 뭐 이러면 의정부에 있는 애들이 싹 사라져. 하루 아침에 한 놈도 안 보여요 시내에. 그럼 다 어디가 있냐면 다 속초가 있어요. 우리는 속초로 잡으러 가요. 속초에서 거기서 뭐 후리가리 한다 그러면 다 일로 와요. 자매결연 맺어갖고 서로 접대해 주니까 깍듯이 눈사람 데리고 다니고 술 먹이고 공짜로 숙식 제공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경찰들도 연계해가지고 싹쓸이 하죠 우리도. 그렇죠. 이게 강원도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 뭐니 해도 이 조직폭력배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까요? 전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전남. 서울에 처음에 교수님께서 진출한 사람들 네. 16개 파에 한 5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전남에서 깡패가 태동한 거를 조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학교 폭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대오파라는 게 대오파가 이 대오 다방 쪽에서 생겨나서 그래요. 대오파인데 학폭이에요. 학교 그 폭력 중에 행여나라는 그 학교 폭력이 행여나 혹시나 행여나 하는 행여나 이게 학교 폭력 행여나 애들이 있었고 행여나 그 보스가 학교 폭력일 때 아직 조폭 단계가 아니에요. 네. 학교 불량 서클 학폭인 애들이 행여나라는 불량 서클인데 두목이 심모 씨였었어요. 심씨 심청이 할 때 심씨 그리고 그 학폭 행여나가 조직폭력배로 성인이 되면서 대오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게 대오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폭력이 또 양대 산맥이 하나 있어요. 캐세라가 있었어. 캐세라는 캐세라. 네. 그 캐세라는 이제 전 시장이라는 친구가 그 학교 폭력 그 대빵이었는데 그 친구가 동아파를 만들었어요. 성인이 되면서 동아파. 그래서 대오파하고 동아파가 양대 산맥이 돼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대오파하고 동아파가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시내를 장악한 대오파가 이겨버려요. 대오파가 동아파를 뭉개버리죠. 그런데 그 동아파는
그 광주에서 지니까 따로 흘러나와 가지고 서방파, 대인동파, 시민파를 만들어요. 또 분파돼 가지고 그 뭐 이런 식이고 그 캐세라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동아파 전신 캐세라 학폭 만들었던 전희광인가 이 사람은 지고 난 다음에 외왕선언 그 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고 이때 이 그 분파가 이 동아파에서 분파돼서 나온 게 박종철이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네. 그 박종철이가 부두목이었었어요. 부두목 그 전의장이 밑에서 부두목하던 박종철이가 서울 올라와서 범원한파 만들잖아요. 그때 행동대장으로 따라다닌 게 조양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보를 얘기하면 복잡해요. 그 이제 뭐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양대 계보로는 좀 그렇게 보고요. 네. 무등산파 네. 있죠. 무등산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서방파가 74년도에 이제 그 만들어졌다는 거. 신양 오비파 있고요. 국제 PJ파 여운환이. 네. 그다음에 뭐 콜박스파도 있고 대인동파도 있고요. 신양 관광파도 있고요. 네. 오비 동제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신오비파, 범운한파 뭐 이런 게 등등 있고요. 목포에는 목포 서산파가 있어요. 광양 백호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주 대흥동파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성 역전파 있어요. 보성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럼 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보성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뭐 깡패들이 옛날에 말했다는 거예요. 이 전남 쪽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많은데 이게 학폭에서 행여나하고 캐세라가 원조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남보다 전북이 더 세다고 얘기도 해요. 그만큼 전북이 16개 파에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월드컵파 뭐 잘 알죠? 월드컵파. 이건 월드컵이라는 나이트클럽 영업부장하던 주모 씨가 만들었어요. 주모가 이거 학교 폭력 서클 그 엠파이어 하고 코아파를 규합해 가지고 월드컵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이 이것도 그 원조입니다. 학교 폭력배들은 이름은 네. 좀 거창하네요. 오히려 학교 폭력배들이 이제 그건 지들이 졌으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지들은 아름답게 짓지 엠파이어 코어 뭐 이렇게 짓는데 캐세라 말하면서. 근데 형사들이 져줄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져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촌티 차이가 좀 나죠. 학교 폭력 서클이 엠파이어 코아파 얘들을 규합해 가지고 월드컵 나이트클럽 영업부장하던 그 주모라는 사람이 월드컵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에서는 월드컵파가 셉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익산 이리 배차장파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또 이 나이트파 있어요. 나이트클럽이에요. 이것도 역시 저 다가동에 있는 전주 관광호텔에서 영업부장하던 김모 씨가 만드는 거예요. 코아파 애들을 일부 흡수해가지고 학폭 코아파 애들을 일부 흡수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월드컵파 영업부장이 엠파이어하고 코아파 애들을 규합해갖고 만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코아파의 일부 학폭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다가동에 있는 전주 관광호텔 김모 영업부장이 만드는 게 나이트파예요. 나이트파. 그다음에 이제 노송동이 있어요. 전주 노송동의 오거리. 이 오거리에서 김모라는 사람이 오거리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애들이 있어요. 타워파. 이게 이제 타워파 만들어요. 이모라는 친구가. 그다음에 역전에서 노는 역전파도 있고요. 북대파. 전북대학교 주변에서 노는 중앙동에서는 중앙동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뭐니 해도 이 셌던 거는 1970년대에 이 태권도 연맹 회장했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호국 청년연합회라고 호청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이 전국을 막 통일하려고 할 정도까지 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군산 만만치 않죠? 그랜드파, 군산 백악관파도 있고요. 김제에 성산파 있어요. 김제에도 주먹 쓰는 사람 많습니다. 신창원이도 김제죠. 네. 성산파는 남모 씨가 내가 이제 이름은 아는데 안 하겠습니다. 남모 씨. 그다음에 익산 중앙동파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익산 중앙동파는 박모 씨예요. 그다음에 남원 솔벗파도 있어요. 남원의 솔벗. 솔벗. 뭐 솔벗파 있고요. 고창에는 모양파가 있어요. 모양파. 모양 떠는지 모양파가 있어요. 이렇게 전북도 있고요. 이들은 근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서울로 많이 진출해가지고 전국구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제주에도 있잖아요. 제주도는 못할 것 같죠, 그렇죠? 뭐 그거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뭐 못할 것 같은데 제주도도 있습니다. 한 4개 파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저 유탁파가 있습니다. 유탁파. 유탁파는 뭐냐면 유진 탁구장파예요. 그걸 줄여서 유탁파예요. 아. 애들이 껄렁껄렁 노는데 유진 탁구장에서 노는 애들이 모여서 만든 게 유탁파예요. 그다음에 이제 별명이 땅벌인가 봐요. 땅벌파. 난 이제 지쳤어요. 땅벌파. 땡벌 교수님. 땡벌이나 근데 땅벌이 땡벌로 전이한 거야. 그다음에 산지파가 있어요. 무슨 산지 무슨 산지. 네, 산지파.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귀여운 그 조폭이 있습니다. 와. 딸기맛 미역파. 이건 뭐예요? 미역이 딸기 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기맛 미역파가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는 지금도 딸파라고 불러요. 딸파. 야, 나 딸파인데 딸파. 딸기맛 미역파입니다. 저는 이거 장명해 주신 경찰관 분 수사관.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거는 이 딸기맛 미역파의 전신이 감귤 포장파예요. 예, 감귤 포장파가 딸기맛 미역파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원래 태동은 제주도에 갑자기 감귤이 엄청나게 열리면서 이권 사업이 됐어요. 감귤 막 포장해서 막 날르잖아요. 그러면 이권이잖아요. 그 감귤 포장파는 그쪽에서 생성된 걸로 보이고 이것도 이 저준 사람을 내가 찾다 못 찾고 말았는데요. 이 감귤 포장파는 처음에는 이 전남이나 이쪽에서 진출한 여성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여성분들. 와. 그래서 그들 그 여성분들이 이권에 하면서 감귤 포장파가 됐다가 남자들이 가세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빠지고 감귤 포장파가 자연스럽게 딸기맛 미역파로 딸파로 오늘날 이 전신이라고 이렇게 와. 얘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딸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딸기맛 미역파는. 저- 참 딸기맛 미역파 앙증스럽죠. 아니 저는 딸기맛 미역이라는 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역이 딸기 맛이 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딸파. 지들은 그냥 딸파를 딸기맛 미역파 하니까 좀 쪽팔리는가 보죠. 그러니까 딸파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하여튼 전신은 감귤 포장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주도도 이렇게 이 조직폭력배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여성 조직폭력배는 우리나라 지금 계보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성 조직폭력배라고 만약에 그 경찰이 만들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백바지파라든지 칠공주파라든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조폭으로 안 엮었던 것뿐이지 그게 있을 겁니다. 네. 원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잠깐 동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직폭력 관련된 거를 너무 낱낱이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었고요. 나름대로 하여튼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 교수님하고 막 지금 조폭 현황 얘기하면서 이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지금 저는 경찰 수사관분들이 이렇게 이름 져준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막 신마적, 구마적, 쌍카 이럴 때는 그래도 막 뭐 시라소니 이럴 때는 좀 멋있었잖아요. 근데 수사관분들이 이름을 져주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폭 이름들이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뭔가 게을렀던 거지. 조금 신경 써주지. 야 신암동에서 놀아? 신암동파. 너 뚝방이야? 뚝방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름이라는 거 장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뭐 영웅시하거나 되게 그러면 안 멋있게 되죠. 져줬다면 촌스럽게 져줘야지. 네, 그러니까 더더욱 촌스럽게 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그러니까 들어요. 막 봉수파, 봉식이파 뭐 이렇게 져줘야 되는데 네. 봉구파 막. 저는 까부리파 막 이런 거 너무 웃겨. 딸기맛 미역파 이런 거 절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유진당 탁구장은 유탁파라고 이렇게 줄여서. 유탁파. 일단 이거는 저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시간 이상을 풀로 해도 부족한 사안을 좀 팍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조직 폭력이 이렇게 이 줄기가 이렇게 내려왔고 지금 현재는 이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이고 해서 뭐 요즘에 특별히 사건 할 것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요즘엔 블랙홀이잖아요. 모모씨 블랙홀이라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추석에 뭐 이거 특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부담 없이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조직 폭력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웃고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 교수님이 서두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폭은 절대 멋있는 것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다. 그럼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경제, 돈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절대 돈도 없고 로맨스도 없다. 네, 그리고 의리도 없다. 의리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조폭은 현실에서 맞부딪혔을 때 진짜 범죄예요.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각인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학폭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수혈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교육 관계자분들이나 또한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럼요. 또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학폭 때부터 학교 생활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의 깊게 그럼요. 바라봐 주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너무 편안하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들 조직폭력배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이들을 검거해가지고 이들을 눌러놓을 때까지 전국에 있는 형사들이 옆구리 칼침 맞아가면서 한 겁니다. 네,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저도 뭐 수도 없이 동원돼서 다녀봤지만 거의 우리 목숨 걸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잘못하는 거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저 질책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들 조직폭력배들 하나하나 이 형사들이 목숨 걸고 진압하고 이들 관리하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일선에서 막 보이는 거 이거 돌아다니면서 조직폭력배들이 함부로 활동 못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알아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 순간에 네, 조직 폭력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또 그 조폭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관 분들, 네, 항상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